예, 진보 진영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TK를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방문해서요. 먼지 이상으로 털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튜브 얘기인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 골드메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발언, 나는 진보 아니고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짚어볼 텐데 먼저 TK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경북 내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미울 겁니다. 그런데 왜 미울까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그래요.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보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한 평론가. 네. 경북이 안동이 고향이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눈을 흘기냐. 눈물이 아니고 눈을 흘기냐. 온갖 모함을 당했다. 먼지떨이보다 더 많이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뭐 검찰 수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그 사법제도가 이재명 후보가 전과 사범이 되고 5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과정이 전부 가짜 뉴스와 모함 때문에 일었던 일이었을까요?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이제 고향에 가서 대선 후보 1위의 압도적 강자의 지위에 있는 분이 여유를 보이는 건 저는 뭐 짐짓 여유를 부리는 언행으로는 볼 수가 있겠으나 저는 그것은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우리 헌법 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법 앞에 평등하고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데 그 모든 원인이 가짜 뉴스와 왜곡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신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유를 보이고 있는 이 와중이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진짜 저런 데 가서 저렇게 여유를 부리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 통합 용광로 선대위, 뭐 통합 행보, 우클릭 이 모든 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후보는 저렇게 행동하지만 당은 또 대법원장 탄핵까지 꺼내드는 이러한 이중성, 이러한 말하자면은 정말 앞뒤가 모순되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렇게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지향점들을 보다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실체적으로 보이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재명 후보 발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표가 총알이다. 맞습니다. 투표가 총알입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선물입니다. 이거 정치자금법으로 걸지 모른다. 공짜로 뭘 받았다래요. 우리는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니까. 예, 투표가 총알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예, 투표를 독려하는 행동 인 것 같습니다. 자, 지지자가 선물을 주니까 공짜로 뭘 받았다면서 정치자금법도 위반으로 걸지도 모른다. 우리에겐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뭐 죄를 씌우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네. 어쨌든 본인이 테러 피습도 당한 적이 있고 방탄조끼를 입고 또 회의를 했던 적도 있고 또 어제도 테러의 모의 훈련이 있다면서 악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또 얘기했었는데 굳이 투표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대신 투표가 총알이다라고 표현한 건 왜 그랬을까요? 근데 뭐 앞에 지지자분이 먼저 꺼낸 말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대구 차원이다라고 저는 뭐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는 워낙 중요한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해주시는 걸 독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논리는 기승전 정치 검찰입니다. 기승전 정치 검찰이라는 일종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가 일종의 정치적 보복 행위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다시 정치 사법화돼 있다. 사법부가 정치화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국민의
민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존중하고 있고요. 그것 없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정치 검찰을 떠나서 정치 사법부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우리 국민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김죽 대변인. 사실 헌재가 8대0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때만 해도 사법부의 결정에, 헌재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던 민주당입니다. 대법원도 사실 대법원 가기 전에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했을 때만 해도 사법부의 판단에 굉장히 존중한다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10대2로 돌려보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탄핵까지도 해야 된다, 청문회 열자 등등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만 왜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들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속전속결로 판단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대법원으로 올라온 지 총 9일째 되는 날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그 6만 쪽에 달하는 기록들을 다 보셨다. 그렇게 해서 나온 판단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신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를 완전히 대법원 스스로가 뒤집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쾌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해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정당의 에서도 지금 대법원의 이번 이 정치 이 사법 되어 있는 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과 지지자들만 그런 목소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그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현직 판사들조차도 실명으로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조기 대선에 너무 깊게 뛰어들고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그 대법원이 이번 그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 법치주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치주의가 의미하는 것이 법관에 의한 지배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비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그 비판을 초래했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판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